네, 안녕하세요. 경호의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환경 이후에는 뒷부분으로 가면은 테러 관계 법령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따로 또 나누어서 이런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 이 환경 요인을 보자면은 경호의 환경 요인으로 보지 말고 전 세계적 환경이 어떠한가, 위험에 처한 환경이 어떠한가, 어떻게 위험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편하고요. 특수적 환경을 먼저 보는 게 편합니다. 이 특수적 환경은 특정 국가, 특정 집단, 아니면 체계, 사상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특수적 환경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줄 알면은 일반적 환경에 대한 구분도 쉽다. 그래서 경우의 환경 중에 일반적 환경으로 옳은 것은, 특수적 환경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기 쉽습니다. 특수적 환경을 보자면은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그래서 범죄가 우려가 되고 있다.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주로 이제 6.25 관련돼서, 분단 국가 관련돼서 물어보면은 이게 특수적 환경인가 일반적 환경인가 이렇게 많이 물어봤고요. 경제 전쟁, 냉전 체제 나오고 뭐 미국, 소련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냉전 체제도 이제 특수적 환경이구나. 또 지역 이기주의, 냉전 체제 자체가 특정 국가의 경제 발전, 힘, 싸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북한의 위협, 북한의 위협이 있겠다. 이거 우리나라의 특정 그 상황이랑 좀 구분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또 증오범죄 등장, 소수인종, 민족 등 증오범죄,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실 때는 경제, 지역 전쟁, 분노이기 때문에, 경제, 지역 전쟁, 분노이기 때문에 특수환경이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 비교하실 때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이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는 이제 기동성이 다 발달했잖아요.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해외 범죄, 국제 범죄가 증가 중이다. 또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국민의식이 개인적 사상으로 바뀌는 추세라서 비협조적 경향이 많다. 정보와 범죄의 정보화 및 범죄의 광역화, 흉폭화 뭐 이렇게 늘어난다. 또 노인 범죄도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민간 경비원에서도 많이 본 내용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제 암살로 가는데요. 암살은 이제 개인이 특정인을 죽이는 것을 암살이라 하고요. 경호학에서 테러는 특정 집단이 사상을 목적으로, 아니면은 테러는 경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뭐 정치적 목적, 사회적 목적, 민족적 목적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암살과 차이가 뭐냐? 경제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 뭐 심리적 동기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암살을 외우실 때는 정전이, 개경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이, 개심경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정전이 일어나니까 좀 내가 심경이 안 좋다, 개심경이다. 정전이, 개심경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테러 같은 경우는 정사민,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목적이구나. 그럼 이제 또 이걸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암살의 동기로 옳은 것은, 아니면은 이념적 동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경제적 궁핍 등으로 발생했다. 아니죠. 이념적 동기는 이념적, 사상적 신념의 성취를 위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정치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게 정치를 하면은, 정치란 말 자체가 그냥 보면은 바르게 다스린다, 뭐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권 하면 또 정당이 나오고, 정당이 나오면 정적이 나오잖아요. 적이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략적 동기를 적대적 동기라고도 말하는데 그것과 연관이 돼서 좀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전략적 적대적 동기는 전쟁 대치 중인 국가, 적국 지도자 제거 목적이다. 다르다. 전략적 적대적 동기와 정치적 동기의 구분을 두시고요. 또 전략적 적대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사상적인 이념적 동기가 또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헷갈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또 노인성 침해, 정신분열 이런 게 또 개인 사유지 않냐라고 해서 개인적 동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적 동기는 복수 아니면은 또 분노 등 개인적 감정에 의한 동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전이 개경심, 개심경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암살의 특징, 이게 좀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알면 된다, 알면 된다. 이거는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암살범의 특징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뭐 이거 경호 위의 기도자의 특징과도 비슷하죠. 위의 기도자는 둘째 열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아니면 또
불안정한 표정을 보이고 잘 웃지 않고 구도 있고 뭐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고 이런 특징과 연관지어서 보면 편하겠죠. 자, 신체적 특징. 외모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단정하다. 여기서는 또 우리 그 위의 기도자는 자연스러운 복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복장이라고 하네요. 위의 기도자는 뭐 계절에 무기를 숨기기 위해서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을 찾는데 여기서는 암살에서는 자연스러운 복장을 착용하고 또 심리적 측면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불안정한 상태가 보인다. 땀을 많이 난다든지 웃지 않는다. 환경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슬픈 말이에요. 보면은 암살범의 환경적 특징은 진실한 여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략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가정적으로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이 말 자체가 왜 슬프냐 하면은 이게 다 그렇잖아요. 요즘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싫은 말인데 여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30세 이하의 미혼이라고 해서 가정적으로 또 불안정하다고 할 수도 없죠. 요즘 싱글 라이프, 혼족 뭐 이런 것도 많지 않나요? 제가 이래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게 조금 슬프다라는 사실로 몰고 가는 이론과 학문 또 사회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나, 조금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환경적 특징은 이러합니다. 심리적 특징은 인내심이 부족하다, 불안정하다, 공상이 잡혀 있다, 자신을 학대하고 무능력자가 많다, 과대망상을 소유자들이 많다. 넘어가실게요. 자, 암살의 실행 단계 보시면은 무기 장비 획득하기 전에는 정보를 수집하는구나. 정보를 알아야지 이제 경호원들이 몇 명 깔리고 또 공식 행사인가 이런 거를 알아야지 내가 무기나 장비, 암살범들을 고용해서 그 수에 맞게. 왜냐하면 과하게 고용하면은 손해고 적게 고용하면은 또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무기 장비나 암살자들을 배치하고 범행을 실행하겠다. 암살 무기는 이러이러하게 있습니다. 화학 무기의 분류입니다. 이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죠? 수포작용제, 피부의 수포로 형성, 독소, 박테리아, 곰팡이 등 혈액작용제와 질식작용제를 한번 볼게요. 혈액작용제 자체가 신경작용제랑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혈액작용제는 헤모글로빈을 없애는 거거든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로 운반하는 건데 체내에 흡수되면은, 호흡에 의해서 체내에 흡수되면은 혈액에 의한 체내 세포로서 산소 운반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럼 질식작용제는 폐 조직을 공격해서 폐수종, 육지 익살을 일으킨다. 차이가 뭐예요? 차이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문제도 아직 안 나왔고 기출 문제로. 다만 이게 왜 담았었냐 하면은 2019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당시에 김정남 암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담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모의고사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VX 김정남 암살 시에 쿠르드족 학살 시 이용된 독극물이다. 유엔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이 되었다. 혈액작용제와 질식작용제의 차이만 좀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테러로 왔습니다. 테러는 의도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의도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정사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로 인해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겠죠. 테러의 유형으로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국가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이 있는데 그냥 제목에서 다 떠올릴 수 있겠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리즘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얼굴을 모르겠죠. 일단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하니까 국가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잡기가 힘들다. 정보의 유출이나 흔적 발견이 어렵다. 흔적 발견이 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프로그램 자체를 뭐 우리가 옷을 명품을 구매한다 싶으면은 이제 요즘은 레플리카들이 좀 잘 나오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실밥이 튀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굿즈인데 구지 뭐 구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구분이 쉬웠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테러는 프로그램 자체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다운을 받아서 실행시키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은 이제 좀 더 보기가 힘들겠죠? 사전의 파악과 방지가 어렵다. 테러리즘의 특성. 테러리즘의 특성 보기 전에 테러의 비교를 한번 볼게요. 게릴라전과 비교를 하는데 게릴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개념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막 도와주고요. 인원이 더 많다. 또 군사적 승리다. 하지만 테러는 적은 인원으로 주민의 도움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범죄와의 비교는 이제 테러는 정사민을 목적으로 하나 일반 범죄는 경제적 개인의 복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테러리즘의 특성으로는 군사활동과 유사하다. 전술적인 면모가 있다. 소규모 희생으로 큰 효과를 거둔다. 그저 우리 옛날에 그 세계 무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는 암살자가 비행기를 테러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또 그 테러 자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쌍둥이 빌딩 테러했듯이 시설물, 장비도 해당이 된다. 테러리즘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선 슈퍼와 뉴 테러리즘인데 기출 지문을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 슈퍼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을 같이 설명하는 분도 많아요. 21세기의 새로운 테러리즘, 새로운 말이 들어가니까 또 뉴, 아니면 슈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폭발 테러가 많아지고 비행기 테러가 많아지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격살상이 일어난다. 또 국가 대상이라든지 단체, 큰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큰 사회의 무력화를 추구한다. 이런 게 슈퍼와 뉴 테러리즘의 특성인데 뉴 테러리즘에서는 미국 세계 무역 건물 테러 사건 이거를 명시를 합니다. 기출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세계 무역 건물 테러 사건. 그렇기 때문에 슈퍼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이 동시에 등장하면은 미국 세계 무역 건물 테러 사건으로 구분을 하시고요. 동시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하나 같은 개념이지만 하나하나 지문에 있는 걸 고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가 테러리즘은 최대한 많은 인원 하고 나머지는 이름에서 따올 수 있고요. 테크노는 기술적이구나. 바이오는 생체구나. 자, 흑색. 옛날에 나치를 했던 사람들 중에 청년 중에 나치의 제복 코트가 멋있어서 나치를 하러 간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나치 코트가 엄청 검은색에 엄청 멋있어요. 보기에도 뭐 나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검정색에다가 엄청 멋있었고 뭐 그 심볼도 검정 색깔 모양이 들어가죠. 검정 색깔 좀 그 꺾인 꺽쇠들이 많이 있는 그 모양이 있는데 흑색 테러리즘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지칭한다. 백색은 프랑스의 혁명, 우익에 의한 테러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 이거는 모의고서로만 나왔고 기출로는 한 번도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름을 보시면 동일시 이론은 사회적 심리적 동일시 현상 때문에 사회가 어려우니까 나도 테러를 일으킬래. 아니면 상대적 발탈감. 요즘 또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한다. 박탈감 이론. 국제정치체제 이론. 국가에 의해서 우리 중동 보면은 국가들이 주도해서 IS 같은 거 있죠. 정치 목적 달성의 원인으로 이용한다. 목적으로 이용한다. 현대사회 구조 이론. 도시 집중화. 그죠? 우리 서울과 뭐 일부 경기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예, 그럴 때 테러를 일으키기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테러의 기법인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좀 양이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정한 말이 피싱, 보이스 피싱, 스미싱, 디도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해킹,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 이렇게까지 좀 접했을 텐데 자 피싱부터 볼게요. 피싱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은행 계좌 정보나 메시지를 빼돌림. 이것도 보면은 또 가짜 홈페이지 뭐 이런 말 있고요. 헷갈리는 말이 많죠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비슷한 용어예요 다.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같이 안 나오게끔 지문을 낼 거예요 출제자도. 왜냐하면은 이걸로 야 이 비슷하네 얘가 얘도 듣는데 이러면 복수 정답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출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개념에 있는 선단은 안 낼 것이며 나온다 하면은 뭐 여러분만 헷갈리는 것도 나만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치는 모두가 헷갈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특징을 연관 지으세요. 뭐 영어 단어만 봐도 뭐 힘을 내자라는 말이 뭐 파이팅 이런 말도 있지만 물론 이거 싸우자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파이팅이라는 말이 힘을 내라 파이팅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치얼업 응원하는 단어로 치얼업 치어 이렇게 뭐 치어리더 이럴 때 치어 이런 말이 있듯이 단어지만 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들이 많다. 사이버 테러 기법에서도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가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자, 피싱 아는 거죠. 우리 낚시한다
이런 말에서 따온 말인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나 메시지를 빼돌린다. 목소리로 전화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여기서 보이스를 더해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 나오고요. 또 문자 SMS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말은 스미싱,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다 하면은 이 세 개가 비슷하지만 차이,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있겠구나. 자, 그럼 또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라고 할게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요.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를 확산시킵니다. 확산시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에 침입해서 자신 또는 변형, 복제해서 피해를 입힌다. 바이러스. 웜은 운영체제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자신을 무제한 복제하고 네트워크에 뿌린다. 트로이 목마는 특정 명령을 실행하면은 시스템을 파괴한다. 이거 우리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 목마 알죠? 뭐 패배의 의미로 트로이 목마를 선물했는데, 이제 승전국에서는 이게 우리 승리품이다 해서 이거를 핵심 지역에다 갖다 놓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있는데, 트로이 목마 안에서 암살자들이 나와서 다 죽이는 그러한 거를 보고 트로이 목마 기법이구나, 숨겨져 있는 특정 명령을 실행하는구나. 해킹은 이제 침입 장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한다. 해킹이 나 해킹 당했어 이러면 비밀번호를 뺏긴 거잖아요. 비밀번호가 뭐죠? 내 보안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뺏긴 거를 해킹이라 하는구나. 그럼 이제 논리폭탄과 전자폭탄, 허프건까지 보도록 할게요. 논리폭탄은, 우리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이란 걸 할 때 조건이란 걸 하거든요. 조건, 알고리즘 이런 걸 충족해야지 발생하는데, 논리폭탄도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컴퓨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자폭탄은요, 전자폭탄은 마이크로웨이브파를 통해서 컴퓨터님 안에 있는 회로 부품을 파괴하는 걸 전자폭탄이라고요. 허프건은 이제 또 비슷하게 고출력 전자기장 같은 거를 발사시켜서 컴퓨터의 자기 정보, 우리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구성된 체계죠. 자석 같은 체계로 이용해서 만든, 그래서 그런 거를 파괴한다. 이렇게까지 아시면은 이 세 개 안 헷갈리라고 보시고, 더 나아가서 디도스 서비스 거부인데, 이것도 논리 폭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게, 얘는 서버를 공격하거든요. 서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킬 때 뭐 대규모 포털 사이트 있죠. 그런 거 서버가 많아서 수천 명의 사람이 접속을 해도 이게 서버에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 같은 데 들어간다 하면은 맛집 안에도 좌석이 10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100군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100석, 10석, 10석 이렇게. 그러면은 맛집이지만 100석은 100명의 사람까지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명까지는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데, 10명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먹으려면은 11번째 손님부터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 사람들이 순서대로 들어오고 이용하는 사람이 꽉 찼다, 트래픽이 교통이 혼잡해졌다 이러면은 뒤에 사람들은 접속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버퍼링이라고 해서 이거를 기다렸는데, 요즘은 서버가 다들 크니까 이러한 일이 없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디도스 공격, 좀비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정도 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사이트를 접속한다. 그러면 갑자기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어오면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용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는. 우리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인터넷으로 등록하죠. 아니면 또 우리 큐넷에서 자격 신청하시는 거나 뭐 정부에서 지원금 신청해라 이러면은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은 막힙니다. 이게 왜 막힐까요? 이게 바로 서비스 거부랑 비슷해요. 트래픽이 꽉 차서 막힌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큰 거 다 외웠고, 스니핑, 스누핑, 스푸핑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핑은 피싱이랑 연관해서 보시면 되고요. 스누핑부터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스눕, SNOP인가요? 스눕인가요? 해서 스눕이 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누핑은 훔치는 행위. 그럼 스니핑은 스나이퍼 알죠? 스나이퍼. 우리 스나이퍼가 이 렌즈를 통해서 적을 바라보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바라보는, 패킷 교환을 훔쳐보는 행위. 패킷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이버상의 정보겠구나, 정보의 단위겠구나,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훔쳐보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푸핑은 P가 들어가서 가짜 페이지,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것처럼 있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플레임과 APT, AMCW, 슈퍼 제핑, 살라미 기법이 나왔는데,
살라미 기법 이거는 부분 잠식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부분 잠식 기법. 옛날에 살라미 소시지라고 해서 이 소세지를 엄청 얇게 자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빗대어졌냐? 보통 소세지는 한입 크기로 자르잖아요. 비엔나 소세지든 프랑크 소세지든. 근데 얘는 좀 더 얇게 자르더라. 얇게 자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리가 0. 요즘 얼마죠? 1%인가요? 1%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10원을 맡겼으면은 이자가 1원이죠? 그럼 1원을 맡기면 이자가 어떻게 돼요? 0.1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통장을 보거나 스마트폰 뱅킹을 가도 1원 단위까지는 등록이 되는데 0.1원 단위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없는 돈이냐? 없는 돈이면 안 되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0.1원 단위가 원래 정산상에는 컴퓨터 개인 정산상에는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통장 내역이 안 보이니까 이거를 빼돌리는 거예요. 이 0.1원이라도 100만 명이 모이면 10만 원이죠. 1000만 명이 모이면 100만 원이고요. 뭐 이런 거를 빼돌리는 건데 이런 거를 갑자기 사라지면 은행에선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금액이 빼오는 것을 살라미 기법. 그리고 이거랑 비슷해서 뭐 쓰레기 줍는 것도 있거든요. 쓰레기 줍는 기법이 있는데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있구나. 쓰레기 줍기법 뭐 이런 명칭이 있어요. 예, 그거는 테러라기 보기보다는 뭐 서버에 필요 없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모아놓는 것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APT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라고 하거든요. 이 P가 지속적이다라는 영어 단어 뜻인데 특정 기업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공격을 가하는 일. 그러면 네트워크 공격을 가하니까 안 들어가지겠죠? 아니면 느려진다거나. 그래서 APT가 있겠구나. AMCW는 오토가 들어가고 모바일, 기동, 자동 기동해서 사이버 웨펀, 자동으로 기동하는 사이버 무기다. 테러 목표를 설정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특정 시스템, 특정 정보만을 파괴한다. 슈퍼 제핑은 슈퍼가 좀 초인적인 힘 이런 거 좀 있죠. 아니면 또 감독자를 나타낼 때 또 단어가 있거든요. 이 슈퍼바이저라는 단어가 감독자를 나타내는데 맞는 키나 감독자의 힘을 나타내는 단어를 악용하는 거 그런 것을 슈퍼 제핑이라고 합니다. 플레임 같은 경우는 영어로 블레임이라는 데서 좀 따왔다고 보시면 돼요. 블레임은 이제 비난하다니까 이거 악성 루머를 분포하는 거를 플레임으로 보면 되겠구나 하시면은 이제 구분이 다 되겠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러의 원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읽어만 보세요. 문제로 나온 적도 없고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이것만 외우는 것도 지금 벅찬데 여기까지 보시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환경적 원인 보면은 경제적 환경이라 되어 있는데 무능한 정부나 독재자에 대한 증오심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 빈곤을 원인으로 해야지 경제적 환경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의 수행 단계 이거는 계조준이 중요합니다. 계획, 조준, 준비. 그럼 준비했으면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계조준이고요. 이 단계별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격 계획을 수립하니까 당연히 계획 수립 단계겠고요. 공격조를 편성하니까 조직화 단계겠고요. 은거지를 확보하니까 공격 준비 단계겠습니다. 이것만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고요. 여기 임무와 무기 장비 분배하는 게 이 공격조를 편성했으니까 너는 스나이퍼, 너는 근접 암살자, 너는 뭐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뭐 무전기도 줘야 되고 저격총도 줘야 되고 아니면은 뭐 단검을 준다든지 권총을 준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공격조를 편성했으니까 임무에 맞는 무기와 장비를 분배하는 거는 3단계 조직화 단계겠구나. 그럼 4단계에서는 은거지를 확보했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야겠죠. 식량과 탄약을 주더라. 이렇게 구분할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테러 조직의 유형 이거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는 문제로 좀 있으면은 보게 될 건데 밑에 거 한번 읽어보고 위에 거 보고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요 이제 인질 협상의 8단계인데 이건 협론, 신호 제한, 타 흥정타 외우기 편하죠. 협론, 신호 제한, 타 흥정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협론, 신호 제한, 타 흥정타 하고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이게 원래 테러와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거든요.
네, 여기서는 인질 협상이기 때문에 조금 협상을 하더라, 협상가가 있더라. 그래서 협상을 하더라, 협상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포괄적 사항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야 이건 돼, 야 그건 안 돼. 대통령을 모셔와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안 돼, 이런 거 뭐 타결안 제시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좀 있더라. 그리고 또 협론, 신호 제한, 타흥정타, 타흥정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뭘 구분하는 문제까지 안 오고요, 안 나오고요. 순서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순서. 인질 협상의 고려 사항. 인질범들이 도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접근한다. 통신 수단을 마련해라. 질문을 단답으로 하기보다는 긴 대화를 유도해라. 긴 대화. 또 가족이나 여자친구 등은 이 쪽팔리잖아요. 인질들도 내가 범죄 저지르러 왔는데 내 가족이 왔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멀리 시켜라. 멀리 시켜라. 인질들에게 주의가 끌리지 않도록 해라. 하고요. 이제 위에 테러 조직의 유형이라고 했을 때 이름부터 볼게요. 적극적, 수동적, 전문적, 직접적, 행동적, 지도자. 여기서 외우기 쉬운 거는 전문적, 이제 은닉, 법적, 의료 지원 이런 걸 하는구나. 또 지도자. 지도자는 정책 수립, 정치적, 전술적 두뇌구나 하면 이 두 개는 외워졌죠. 그럼 이제 행동적 지원 조직과 직접적 지원 조직, 적극적 지원 조직이 좀 헷갈려요. 행동적 지원 조직 하면 우리 옛날에 조폭 영화 보면은 너 행동대장해 하잖아요. 그죠? 행동대장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 말하죠. 그래서 직접 테러를 실시하는 사람을 행동적 지원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동적 지원 조직. 자,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과 적극적의 차이가 있는데, 적극적은 적선자. 여러분 적선하세요. 힘든 사람 보면 적선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적선자로 외우세요. 적선자. 그래서 선전 효과, 조직 증대를 목표로 하고요. 이제 자금 획득을 하는 거를 적극적 지원 조직. 수동적 지원 조직은요, 정치적 반정부 시위나 집단 행동을 지원하고요. 또 테러 집단의 생존 기반 후원자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직접적 지원 조직은 대차공, 대피, 차고, 공격 차량, 조직 훈련하는구나. 대차공 이렇게 구분하면은 편합니다. 한 번에 안 헤어지겠죠. 저도 잘 한 번에 안 헤어지고 둔 몇 가지 떠오르고, 뭐 전문적 지원 조직과 지도자 조직, 행동 조직까지만 이렇게 간단한 특색만 알기 때문에 구분 문제로 외우는 거 여러분들 항상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적극적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적선자로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적극적 지원 조직에는 적선자이기 때문에 1번 테러 은닉이나 변호 등 제공한다. 이거는 전문적 지원 조직이네요. 그래서 전문적 지원 조직에 3번이 들어가야겠고요. 테러 집단의 생존 기반으로 후원 활동을 한다. 후원 활동을 하니까 적선자, 조금 자금을 준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잠깐 뒤로 할게요. 이게 수동적 지원 조직과 접근적 지원 조직 중 헷갈리는데 넘어가고 다른 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선전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한다. 조직 선전 효과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적선자잖아요. 그죠? 적선자기 때문에 적극적 조직에 들어가겠죠, 이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아이고. 자, 적극적 조직의 3번. 정치적 전위 집단, 반정부 시위나 집단 행동을 지원한다. 이거는 수동적 지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테러 공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직접 테러를 한다. 이거는 행동적 지원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테러범에게 유리한 알리바이와 같은 전문인의 지원, 의료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 어디죠? 전문적 지원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전문적 지원 조직에 해당이 된다. 테러 자금의 역할을 한다. 적선자니까 이거는 적극적 지원 조직으로 가야겠네요. 적극적 지원 조직. 테러 조직의 정치적, 전술적 두뇌는 지도자 조직이 있으니까 행동적 지원 조직 밑에 있는 지원자 조직으로 넣고요. 대차공은 직접적 지원 조직이니까 일로 넣으시고요.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한다? 지도자 조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0번까지 좀 쓰면은 개발 세발인데 좀 이렇게 보이죠? 37, 46, 95, 80. 그러면 이제 테러 집단의 생존 기반이 되는 후원 활동을 한다. 이거는 수동적 조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저 이걸 빼먹었네요. 은닉이나 변호등 제공. 예, 이렇게 하시면은 얼추 비슷하죠? 예, 9번, 5번, 80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테러리즘 증후군인데 이것도 기출이 한번 5년 전인가 2015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13년도인가요? 그래서 일단 외우기 쉬운 거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항공교통 기피 증후군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스톡홀름 증후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인질범이 테러를 인질을 잡은 이유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들고 막 그런데 인질을 잡게 됐는데 잘 대해줘요. 커피도 타주고 뭐 따뜻하게 난로도 틀어주고 얘기도 잘 나눠주고 다만 나가지만 못하게 하는 가둬놓는 인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서로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사람은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죄는 나쁘대 사람은 괜찮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더라. 인질범에게 동화되더라. 영화에서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오히려 자기가 내 목을 잡고 빨리 나가서 목숨을 유지하세요 인질범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리마는 반대로 인질범 리마 대사관인가요? 거기서 발생한 사건인데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너 해외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고생이 많다. 내가 너를 잠깐 인질범으로서 인질로서 잡고 있지만 네 걱정 다 알아. 내가 너 다 도와줄게. 내가 처음에 돈이 목적이었지만 너 귀국시키는 게 먼저겠다. 내가 너 귀국시켜줄게.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리마 증후군. 런던 증후군은 협상가가 협상을 하라 했는데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이건 뭐 탐정 있지 않아요? 탐정 우리 영국 하면 유명한 탐정 있죠? 셜록 홈즈 이런 거 하면 좀 협상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잘 외워지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테러 부대와 국제 테러 조직이 남았네요. 이것도 이번에 다 끝내야겠죠? 잠깐 쉬고 와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국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본 대테러 부대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것도 나오고요. 자, 구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와트라고 하죠. 미국 스와트. 각주 경찰서마다 있으며 델타 포스, 레인저스, 네이비실 등의 대테러 부대가 있구나. 영국의 사스 같은 경우는 육군 소속으로 세계 최초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전문화되었다. 유포감, 유괴, 폭발, 암살 등 대테러 임무를 수행했다. 독일 GSG-9 얘가 좀 잘 나오는데 얘가 미넨 올림픽의 검은 9월단 사건이 창설 계기다. 미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이라는 테러 조직이 테러를 일으킨 게 창설 계기다. 프랑스 지진 국가헌병대 소속 대테러 부대로 에어 프랑스 납치 사건을 해결했다. 이 두 개를 잘 섞어내죠. 독일의 대테러 부대로는 뭐 지진, 지하에 지엔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습니다. GSG-9입니다. 9 검은 9월단. 또 러시아 스페츠나츠, 일본 SAT, 이스라엘 13전대 지중해에서 활동을 하고요. 자국 비행기를 납치 예방합니다. 솔직히 뭐 육군 소속, 해군 소속 이걸로 문제를 틀리라고 내는 건 좀 치사하다고 보이고요. 잘 안 나오겠죠. KMP 868, 808 특수부대 뭐 이렇게 있고요. 특임대 707 특임대라고 해서 868과 808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GSG-9과 델타포스 대원이 훈련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목적이 높은 것이 707 특임대구나. 나머지 뭐 대만 병력소조, 중국 마기반 이렇게 있구나. 국제 테러 조직으로는 이거는 좀 외워야 돼요. 또 검은 9월단 아까 나왔죠. 위에 있는 검은 9월단인데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를 납치했다. 이제 하마스가 좀 괴격 단체인데 덩치가 커요. 이 단체가 하마스가 덩치가 크고 전통과 혁명 정신을 강조했다. 혁명 정신을 강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알카에다는 9.11 테러 우리 잘 알죠. 오사마 빌라덴 9.11 테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자하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자 지구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단어에서 보시면은 이슬람 자하드라는 걸 맞추면 되겠지. 이슬람 자하드 해방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파괴를 하는구나. 좀 과격하구나. 얘네도 과격하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축출이
목표이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지역을 해방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헤즈볼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마스가 최대 단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었네요. 하마스가 아니라 헤즈볼라가 최대 지역이고요. 이 선구자적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S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슬람 국가로서 알카에다의 충성을 맹세하고 만든 조직이고요. 수니파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권력투쟁 이후 알카에다와 결별한다. 좀 잘 안 헤어지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잘 안 헤어져요. 중동 지역은 이러하게 있고요. 나머지 또 이제 주로 이게 또 유럽 지역이랑 아시아권 보다 보면 또 다 외워질 거예요. 이렇게 또 맞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테러 조직 구분만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독 적군파, 바스크 독립운동, 붉은 여단,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얘네는 특징을 나온 건 아니거든요. 특징이 문제에 나온 건 아니니까 이건 좀 알고 가면 되겠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라 이름이 들어가니까 아일랜드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붉은 여단은 사회. 빨간색 옛날에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미였죠. 좀 사회 반사회적. 예. 서독 적군파, 막스주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한다. 막스주의가 뭔데요? 예, 그것까진 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막스주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구나. 예, 만약에 내가 사회적 배경을 높이고 싶다, 그럼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바스크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정부에 대한 무장 공격으로 막스주의의 완성이겠구나. 아시아는 타밀 타이거, 일본 적군파, 신인민군 이렇게 있구나. 추가적으로 북한의 경호 조직으로는 호위사령부가 있다. 호위사령부, 또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정치안전보위국이 있구나. 얘네는 좀 경호 단체로 안 보이는데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위사령부는 북한 거구나 라고만 알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 이제 또 바로 지역별 테러 조직을 구분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역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풀면서 간간히 아까 설명해 드렸던 특색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독 적군파, 유럽에 있으면서 이제 뭐 독일에 있겠죠. 서독이니까. 예. 그리고 또 막스주의 실현을 하려고 한다. 신인민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다. 터키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터키 인민해방군은 아시아에 있다. 예. 바스크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다. IS는 이제 알카에다를 근간으로 하고 요새 미국이랑 좀 대치되는 그러한 테러 단체죠. 그래서 중동에 넣으시고요. 타밀 타이거는 일로 넣으시고요. 아시아로 넣으시면 되고,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하면은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과 구분을 해서 가자 지구, 또 회색 전선이라는 말이 있구나라고 해서 중동에 있다. 붉은 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떠올리시면서 유럽, 이탈리아 사람도 좀 정열적이지 않나요? 빨간색으로. 아브니달 같은 경우는 중동 말 같죠? 예, 일로 넣으시고요. 북아일랜드 공화국은 당연히 아일랜드란 말이 들어가니까 유럽이고, 아일랜드에서 또 지도자로 이루어진 막스주의를 또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겠구나. 헤즈볼라는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큰 테러 조직. 하마스는 선지자 아니면 또 조금 조상격 중동에 있는 그러한 조직이구나. 알카에다 당연히 중동 거겠죠. 이거는 IS의 근간이 되는 검은 고월단 납치 사건을 병행했던 미넨 올림픽에서 또 검은 고월단과 연관돼서 GSG-9이 있겠구나. 일본 적구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축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을 해방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답 양식과 비교해 보면은, 예. 아이고, 또 제가 터키 인민 해방군 같은 경우는 얘가 일로 들어가네요. 유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한 문제 제가 또 틀렸는데, 이런 거 저도 틀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틀린 거는 틀린 거대로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제가 바로 오랜만에 보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라서 좀 실수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OX 문제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테러 방지 법령에서 어떠한 게 중요한가, 어떠한 설명이 있는가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